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요, 갤럭시 Z 폴드 3를 구매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설정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가장 먼저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 음질 및 음량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는 활성화해 주시면 음질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앱 소리 분리 재생을 선택 후 지금 켜기를 클릭하게 되면 앱을 선택을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선택 후 상단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오디오 기계에서 휴대전화를 선택하게 되면 유튜브는 휴대전화에서만 재생이 되고 나머지는 블루투스 기계에서 재생이 된다는 거죠. 만약 게임 어플을 선택 후 휴대전화를 선택하게 되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은 블루투스 기기에서 나오고 게임 소리는 스마트폰에서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알림 설정에서 고급 설정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 표시는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밑에 있는 알림 기록 역시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전 알림까지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플로팅 알림에서 버블이나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 추천드립니다. 알림이 도착하게 되면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 화면이 표시가 돼서 별도의 화면 전환 없이도 알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설정인데요. 가장 먼저 다크모드 설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크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라이트 모드 대비 배터리 절약과 함께 디스플레이를 볼 때 눈에서 느끼는 피로도 역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엣지 패널이 있는데 이곳에서 패널을 선택하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패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셀렉트 정도만 선택을 했습니다. 엣지 패널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근 앱, 홈화면, 뒤로 가기 순으로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뒤로 가기, 홈화면, 최근 앱 순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버튼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바의 위치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 있지만 중앙, 왼쪽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비게이션 바에 표시되는 3개의 버튼이 불편하실 경우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스타일에서 버튼이 아닌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을 하시면 조금 더 넓은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밑에 보시면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메뉴가 있는데 기본적인 설정에서는 화면을 펼쳤을 때 사용하던 앱을 화면을 접었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단순히 AOD 화면만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메뉴를 클릭 후 원하시는 앱을 선택하게 되면 화면을 펼친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가 화면을 접었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경화면과 테마 설정은 개인 취향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홈 화면에서는 3가지의 메뉴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홈 화면에서 새 앱 추가는 비활성화,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와 가로 모드 전환은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새 앱 추가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야만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홈 화면에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홈 화면에서 상단바를 내릴 때 반드시 위쪽에서 쓸어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이 되는데 반대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빈 공간 어디에서 쓸어내려도 상단바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로 모드 전환 역시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상단바 메뉴에서 자동 회전이 켜져 있어도 홈 화면은 가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잠금 화면에서 알림을 선택하게 되면 알림 내용 숨기기 메뉴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화면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알림 내용이 도착이 됐을 때 단순히 알림이 도착했다는 것만 표시가 되고 알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금 화면을 풀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바로가기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 바로가기와 오른쪽 바로가기 아이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왼쪽 바로가기에는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 그리고 오른쪽 바로가기에는 지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신 다음에 잠금 화면에서 왼쪽 아이콘을 드래그하게 되면 잠금 화면이 해제됨과 동시에 유튜브가 실행이 되고 오른쪽 아이콘을 드래그하게 되면 잠금 화면이 해제됨과 동시에 지메일이 실행이 됩니다. 생체 인식 및 보안에서는 얼굴 인식 그리고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 화면 유지 메뉴는 비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얼굴 인식으로 잠금 화면을 해제해도 홈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화면을 밀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이 되는데요. 만약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게 되면 얼굴 인식만으로도 바로 홈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 추가로 등록해두기도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요. 평상시의 모습과 꾸며진 모습을 등록해 놓으면 얼굴 인식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진단 데이터 보내기 정도만 비활성화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에는 유용한 기능인데요. 여기서는 설정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갤럭시 탭이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를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다른 갤럭시 기기에서 전화나 문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 사용하기 역시 사용하게 되면 Z 폴드 3에서 사용하던 앱을 갤럭시 탭이나 다른 갤럭시 기기에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퀵쉐어 역시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갤럭시 탭이나 다른 갤럭시 기기와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등의 파일을 보다 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측면 버튼 메뉴를 통해서 버튼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두 번 누르기에서는 카메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앱을 사용하고 싶다면 앱 열기를 선택해서 원하시는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길게 누르기 메뉴에서는 기본적으로 빅스비 호출로 되어 있는데 전원 끄기 메뉴로 변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측면 버튼 밑에 있는 모션 및 제스처에서 밑에서 두 번째 지문 센서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면 측면 버튼에 지문 스캐너가 있어서 손가락을 대고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알림창을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이나 하단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3개의 버튼 없이 깨끗하게 화면 캡처 및 녹화가 가능합니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메뉴 버튼을 클릭 후 자동으로 케어에서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를 선택하게 되면 최적화 작업 시간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동으로 다시 시작의 경우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 재시작 요일과 시간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재시작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루에 한 번 재시작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설정에서 삼성 키보드 설정,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선택하게 되면 메인 화면과 커버 화면에서 사용할 한국어 및 영어 키보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천지인, 영어는 쿼티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에 맞게 변경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단바 설정인데요. 상단바를 한번 내리면 기본적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없고 한 번 더 내려야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렸을 때 표시가 되도록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바를 내려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에서 빠른 설정창 구성 클릭 후 알림 위에 밝기 조절창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Z 폴드 3 구매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설정 몇 가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